재미있는 토크쇼 강적들. 자,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으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우리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인데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그러나 우리 측의 비핵화 언급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시한부가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측이 비핵화를 거론하자 북측은 좋게 했는데 마무리가 개운찮다며 반발했습니다. 핵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가 합의의 핵심이지만 정작 평창이라는 단어는 뺐습니다. 대신 우리 민족끼리 원칙이라는 말은 추가해 넣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딜레마에 빠진 평창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20대 총선에서 더민주의 승리 여신으로 불린 인물이죠. 전현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니까 김갑 쌤이 되게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도 제가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국회의원도 사람이거든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인기 투표를 했대네. 아시는구나. 전현희 의원이 1위를 했어요. 그때 같은 18대인데 뭐 하셨습니까? 제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동미경 의원도 아주 인기가 많은 의원이에요. 근데 사실 원래 연손 동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친하기 때문에 뭐. 네. 근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아니 물어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우리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못 보셨죠? 원래가 치과 의사예요. 참 치과 의사스럽게 생기지 않으셨는데. 지난주에도 치과 의사셨는데. 유명한 의원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과연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하려면 사실 과거를 봐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참석 직후에 2차 핵 위기 근원이 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고요.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후에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해서 핵물질을 계속 이제 생산을 했고요. 2005년 아시아 육상 선수권 참가 후에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다음에 핵실험을 감행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실세 3인방이 다녀간 뒤에 사흘 만에 그 서해 NLL에 침범했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88 올림픽 전이죠. 그 87년 11월 말에 11월 29일일 겁니다. 8기 858기를 폭발을 시키잖아요. 김현희 하고 또 한 사람이 가서 이 C4를 폭발을 시켰는데 그 전에 한 보름 전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름으로 우리 민족이 단합하지 않은 5개양 편지를 우리나라 각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긴장도를 확 풀어놓아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운전석에 앉고 싶어 하지만 이 운전석에 앉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통미봉남 이라크는 북한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비핵화는 미국과만 얘기를 하고 남한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마지막 그 종결회의 때 이승근이가 각종 이 전략 무기를 거론을 했잖아요. 원자탄, 수소탄, 그리고 이 대륙간 탄도탄 같은 우리 전략 무기 왜 그렇게 낱낱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공갈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너희들하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싹 다 뺀 거예요. 싹 다 빼고 어디까지나 그냥 대화 재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것만 챙기고 네. 이 평창 올림픽을 자기들 선전의 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교류와 대립의 네. 역사가 이제 남북 간에 있는데 일단은 아무리 교류가 왕성하게 오가도 그 대립 구조는 거의 해소가 안 됩니다. 자, 근데 핵 문제는 우리 박정희 정부 때도 핵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핵 우산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북한은 계속 눈치 보면서 김일성 때부터 계속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클린턴 때는 완전히 폭격까지 맞을 뻔했고 그러니까 여기 북한 같은 경우는 틈만 보이면 핵 개발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대신 미국 핵의 우산화에 있는 거죠. 한미동맹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니 핵우산이 뭔데요? 핵우산이라는 게 뭘 가지고 핵우산이라고 합니까? 미국이 관리하는 핵 보호하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게 핵우산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은 그 표현이 그래요. 미국은 그 전략 폭격기 ICBM, SLBM을 동원해서 북한에게 똑같은 핵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우산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핵우산. 우리가 핵우산이라는 게 핵무기가 날아왔을 때 그걸 그대로 보호를 해주는 우산을 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단 얻어맞고 나면 똑같이 보복을 해주겠다는 게 그게 핵우산이라는 거예요. 핵우산의 핵심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 핵무기를 못 갖는다는 의미가 핵우산이에요. 핵우산이라는 것은 동일한 보복을 하니까 네. 상대방의 공격을 사전에 막아준다. 네. 공격을 못하도록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한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 잡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운전대를 못 잡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그동안 계속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역할이나 그런 게 사실상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돼서 미국과도 직접 대화를 하고 미국의 100%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중국과도 대화를 하면서 중국에서 이 남북 간의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도 받아내고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 쪽이 대한민국이 주도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고요. 아니, 그 말씀은 네. 북한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나라도 내놓고 양보를 하고 그 진일보된 어떤 정책을 폈을 때 하십시오. 단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도 양보를 받아놓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 이런 표현이 늦지 않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운전석에 앉아서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는 상이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될 거다. 북한 도발할 거다. 그거는 아니, 지금 제가 보기로는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 천만에 제가 보기로는 이 운전대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앉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회담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북한의 이선건 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회담을 공개하자고. 네. 그래가지고 실황을 온 민족에게 전달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시작할 때 그랬지. 만약에 제가 대표였으면 우리 측 대표였으면 하자고 좋다. 정말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저 이랬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측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관례대로 비공개로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왜 조 이거를 장관이 나 잘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또 엄청난 생각이죠. 이게 회담을 공개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북한의 선전의 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전의 장으로 이용해 주라고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해봐라.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죠. 아니 물론 정미경 변호사가 그 자리에 계셨으면 뭐 그때 또 탁탁 받아치시고 공격할 걸 공격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또 조명근 장관께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공개된 회담은 회담이 아니거나 마찬가지여서 형식적인 얘기밖에 못 오가죠. 근데 제가 이 언론하고 정부 당국에 조그만 제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남북 대화 그러는데 우리가 대화라고 말할 때 그 어감이 있어요. 가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면 그건 대화예요. 근데 북한하고 남한 간의 이 모든 것은 협상이에요. 협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협상은 뭐냐면
줄 거 주는 대신 받을 거 받는 주고받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친해지자라고 뭐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의 협상 이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고.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그 논의할 주제를 놓고 거기에서 그 서로 간에 의견을 내고 밀고 당기고 해서 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협상입니다. 지금은 남북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남북 회담 대화를 통해서 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고 우리 평화 또 동계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어내고 그 이후까지 보는 보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단지 나이브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평창 이후를 너무 걱정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되면 너무나 순진한 정부와 순진한 사람들의 그냥 생각으로 나중엔 치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순진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회담과 관련해서 얼굴 보고 순진해 보이니까 순진하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해갖고 아니 구성원 전체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해보려고 난리네. 나 이런 정당 처음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인상도 좋으시고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자꾸 이상한 걸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로 하는 거 자꾸 사람 좋아 보인다. 순수해 보인다. 순진해 보인다. 왜들 이래요 자꾸.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이미 7개월 지났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네. 이게 정말 민주주의를 오해하는 거예요. 대통령 얼굴로 하는 거 사람 순수해 보인다. 순진해 보인다. 사람 좋아 보인다. 이 사람 훌륭하다. 이거 많은 그래서 자격은 본질이 아니고 벌써 이왕 그 문바를 자칭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다 이래가지고 뭐 생일이 나 언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1월 말경으로 알고 있어요. 생일이다 이래서 서울시의 그 지하철역 10군데다가 지금 그 광고가 나갑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언론에 보면 신문에 보면 그 뭐 보수 진보 이런 그 진영 논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그 좀 토를 좀 달고 싶은데요. 예. 문바가 아니고요. 요즘은 문파입니다. 근데 문파라고 얘기했죠. 문파. 나 문파라고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문파. 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좀 기존의 대통령 분들과는 좀 다른 그런 정치적인 팬덤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국민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마치 이 연예인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그럼 그쪽 생각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 정책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미국의 켄네디 대통령 티셔츠나 오바마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젊은 친구들이 막 입고 다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권력자에게 내가 아부합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 광고 모집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떳떳한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요라는 일종의 팬덤인 거죠. 그건 정치적 지지와는 살짝 맥락이 다른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좀 밝아진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자, 얼마 전까지 핵 도발을 일삼던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북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북한이 완전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요. 비상구가 없단 말이에요. 식량 문제는 이제 정말 궁핍기인 북한이 늘 전통적으로 3월, 4월, 5월 달이 궁핍기잖아요. 그 과거에 그 정말 기아에 흐득이던 1990년대 중반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아마 더 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식량난에 부딪힐 것이다. 북한을 그나마 틀에 잡을 수 있는 게 식량과 기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름을 당장 그 서해에서 그 배에서 배로 옮겨 싣다가 2번이나 걸렸잖아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딱 닿으니까 탈출구가 남한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그럼. 남조선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1월 1일 날 그 김정은이 신사에 보면 나는 우호적인 어떤 몇 마디 말보다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북한의 신년사에서 쭉 봐오던 장면에 단 한 번도 안 보이던 장면. 인민에게 김정은이가 고기를 몇 번 숙여. 중심으로 되는 감사와 새해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쉽게 말하면 내부 반발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러니까 손 내밀 데가 없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압박하니까 결국 대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핵은 미국과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경제는 숨통을 찍어 튀어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숨통 튀어야 될 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식량과 유류 지원, 뭐 전력 지원 이런 걸 거예요. 결국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 우리에게 그걸 부탁을 할 거고 우리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얘기 안 나왔잖아요. 결국은 그 대가로 이산가족 상봉증도 받아야 될 것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수순이에요. 그렇다고 비핵화에 있어서 단 일부도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문제는 그건데. 참 모처럼 전 변호사랑 의견이 완전히 똑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은데 거기에 제 의견을 조금만 더 플러스. 언제 그렇게 우파로 바뀌었어? 아니 이거 우파 의견이 아니고 아니 고난의 행군 때 100만 명씩 굶어 죽으면서도 견딘 나라니 이번 북핵 문제로 해서 좀 유엔 제재 같은 거 들어가면 북한은 다 견딥니다. 이거 틀린 진단이에요. 북한도 생활상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장마당 400개가 가동되고 탈북자도 많고 중국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삶의 욕구가 더 커졌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거는 북한을 지원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비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느 날 비료가 끊기면 북한의 생산이 안 되는 것이고 피복이 그런 것이고 심지어 에너지 같은 게 남한과의 의존도 속에서 되면 점점 남북과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핵 문제도 본격적으로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거는 이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아니 했어요. 잘 나가다가 그래 3,000%로 왜 빠져? 이거 말하는 김에 여기다 할게요.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신념이에요. 뭐냐면 동서독이 4대1 격차일 때 통일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서독이 동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잠깐 지난번에도 서독이 동독을 돈으로 샀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맞아요 그게. 이 동독의 그때 이 수상이 호네크였습니다. 이 호네크 때도 호네크 초기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강의 들어야 되는 거죠. 짧게. 예. 서독의 그 문화가 이 동독에 들어간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TV가 들어가고 심지어 각종 신문 공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걸 자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했던 14합의 봤죠. 북한의 신문 방송은 우리에게 다 올 수 있도록 14합의 돼가 있는데 우리 쪽 신문 방송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자기들이 개방으로 나가면 그건 곧 무덤 파는 거예요. 외부의 문화, 신문, 방송 이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DVD, 우리 드라마, 우리 이 걸그룹의 노래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훨씬 더 타격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자본이에요. 네? 자본력. DVD 돌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우리 문화 자본을 그 김갑수 옹이 자꾸 서독이 동독을 돈으로 샀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그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해서 제가 왜 사상 최대의 대규모 단을 보낼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은 이 평창 올림픽에 올 때 있잖아요. 완전 꽃놀이패일 수가 있어요. 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는 땡전 한 푼 자기는 돈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문정인 특보는 뭐라 그러셨냐면 이번에 좋은 대접을 해주면 행동이 바뀔 거라고 또 이렇게 낭만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거 그다음에 선전 이제 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해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장웅 IOC 위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측 인사들이 스포츠 교류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바로 그 대답을 내놔요. 뭐냐?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용당하지 말아야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선전을 한다고 한들 과연 그 체제에 대해서 야 정말 좋구나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그런 세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북한을 두고 생각을 할 때 평창올림픽에 와서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스러움과 이 경제력과 이 여러 가지 평창올림픽의 그런 열기가 마찬가지로 북한에게 전달이 될 텐데 오히려 북한의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우월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전 의원님 내가 그렇기 질문 하나 때문에 할게요.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부분은 그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포기를 그게 핵심이에요. 그건 핵심이지만 네. 우리는 비핵화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원칙을 것이고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대답 보일 못 수 있는 하잖아. 아니요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해요?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평창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북한이 핵 개발을 저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 그럼 우리가 대화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못하겠다. 누가 이렇게 해야 첫삽을 딱 떴는데 왜 포기하지 건물이 않으면 대화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뭐냐면 대화를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자, 거죠. 진짜 저는 진짜 이렇게 끼어들지 말라고. 처음인 것 같아. 와, 잠깐 제가 분위기가 어떠냐면 아니 제가 한마디만 딱 할게요. 와 부부 예, 싸우고 예. 아내끼리 싸우고 남편끼리 싸우는 거. 아니